안녕하세요. 팔자를 요상합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만에 끝내는 사주 공부, 마음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주, 대운, 세운. 사주를 또 원국이라고 불러요. 사주, 대운, 세운. 자, 이게 사주죠. 연월일시, 그죠? 이 사주, 원국. 이게, 어, 1세, 12살, 22살, 이게 맞네.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10년 단위로 들어오고 이게 대운이에요. 이게 대운. 자, 작년이 이민년, 올해가 개미년, 내년이 갑진년. 이건 세운이에요. 세운. 사주, 대운, 세운. 이 개념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또 다양한 사주 이론, 하병충, 파해, 12연승, 12시설, 공만기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주풀이를 합니다. 여기에서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세요. 이게 기본이고 이거 이해하는 데는 5분 10분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이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르면 꼭 질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볼까요? 24살 여성분입니다. 치위생사를 퇴사를 했네요. 그죠? 치위생사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모 형살 있잖아요. 형살은 간호원료, 뭐 기술, 가공 이런 거잖아요. 형이라는 게 깎고 조이고 다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치위생사니까 사주에 맞죠. 예, 치위생사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퇴사를 했다. 작년 이민년, 올해 개묘년, 내년 갑진년, 임묘지는 뭐예요? 비거분이 들어오잖아. 비거분이 들어온다는 거는 경쟁자, 친구, 동료 이런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을의 기운, 간성이 직장이 가을의 기운, 경이 힘이 없잖아요. 그죠? 직장 관련 좀 고충이 있다. 고충이 있으니까 뭐 퇴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직장 관련해서 좀 고충이 있고 또 재물 관련해서도 힘이 없잖아요. 그죠? 아래 여름의 기운 토가 그죠? 그러니까 직장도 재물도 좀 힘이 없는 시기다. 그러함을 알고 내가 액션을 취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퇴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운이 그렇다는 거죠. 퇴사를 하더라도 알고 퇴사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대운의 흐름은 큰 흐름, 이제 가는 길이니까 이분이 축자해, 술류신, 그죠? 11세부터 축자해, 11세부터 40세까지 겨울, 41세부터 70세까지 가을이에요. 겨울, 가을은 뭐예요? 겨울은 공부의 기운, 인성. 가을은 뭐예요? 직장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에서 공부와 직장을 뒀네. 그럼 이분은 장사 사업보다는 직장 길로 가시면 좋겠다. 그죠? 사주 대운. 가는 길, 큰 흐름 끝났죠. 세우는 사건 사고. 올해 개면연에 직장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는 사건 사고. 자, 이게 사주 답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렇고요. 자, 이분이 이제 질문이 이거 아니구나. 이게 24살 여자 사주 좀 봐주세요. 최근에 유명하신 분께 사주를 봤는데 전화 통화로 사주를 봤답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고 자기 언니가 사주를 봐줬는데 다 너무 나쁜 얘기밖에 없어서 속이 상해. 다른 역술인 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맞추셔서 진짜 그분이 말하신 대로 흘러갈까 무섭다. 이분이 사주를 봤는데 그분이 너무 잘 맞췄다. 근데 맞추긴 맞췄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안 좋은 얘기만 다 맞췄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쭉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이 질문을 잘랐어요. 중간중간. 자, 그 역술인 분이 냄새가 예민하다. 냄새를 잘 맡는다. 이분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냄새를 잘 맡는지 안 맡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역술에 물어볼 건 없다는 거죠. 자, 올해 내년 운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회사 들어갈 사람이 못 되고 들어가봤자 금방 나온다. 그죠? 이게 뭐 작년, 올해, 내년 운이 비겁이라고 경쟁자 사람 등의 운이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경쟁이 치열하고 재물 직장의 기운이 약한 시기로 뭔가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함을 알고 직장이나 재물 관리나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면 좋다. 이게 똑같은 말이죠. 그죠?
직장 운이 나쁘니까 회사 들어가지 말고 쉬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역수 이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이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데 그죠? 아무튼 간에 이분이 좀 눈높이를 낮춰서 직장 생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즉 회사 들어갈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양인이잖아요. 그죠? 아주 강한 독립심. 그죠? 내가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고분고분해야 되잖아요. 예스맨처럼. 근데 이제 양인이고 체력, 에너지, 동심, 투쟁심이 아주 강하니까 이분은 직장 들어갈 사주가 아니니까 사업해라 이 얘기겠죠. 간단히 그죠. 직장 들어가도 금방 나온다 이 얘기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모 형사를 쓴다면은 내가 전문인 엔지니어란 말이에요. 전문인 엔지니어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전문인 엔지니어 형태로 일을 하는 거는. 자, 현재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몸 조심하여 그냥 집에서 쉬어라. 자궁 쪽이 안 좋다. 이거는 이게 쥐자자가 보통 우리가 이 생식기, 신장 방광, 그 다음에 자궁, 여인 같은 게 자궁이거든요. 근데 그게 형살이 들었으니까 지금 사주에도 형살이 있는데 올해 운에서 계면연의 묘가 또 형을 한번 더 하잖아요. 자모형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역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근데 이제 사주의 식상의 기운이 드러나 있지 않다. 화가 없잖아요. 그죠? 마치 몸은 코끼리처럼 신강한데 손발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는 형국으로 건강 부담이 있는 사주다. 왜냐면 내가 뭔가 이렇게 밖으로 표현 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신강은 한데. 그죠? 그래서 늘 운동, 취미 등으로 건강 관리를 하면 좋다. 식상의 밖으로 표현 표출하는 기운으로 그 기운이 약해서 스트레스 잘 풀지 못하고 쌓아만 둔다. 계속 쌓이면 건강 불안 요인이 되니 가능하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쌓인 것을 풀어내시면 좋다. 그죠? 그렇게 풀어내면 좋고 자궁에 형살이 들어있으니까 자궁 같은 경우에도 좀 조심하면 좋다. 그죠? 충분히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말이라도 그죠? 그죠? 같은 말인데 이게 이 사람 겁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겁주는 표현은 쓰지 말자. 자, 이분이 작년까지 취위생사로 일하다가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집에서 쉬고 있다. 일이 너무 안 맞는 게 아니죠. 올해 개면연에 이제 뭐 내 힘이 강해지니까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죠. 직장의 기운도 약하고 직장의 기운이 약하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그런 거죠. 일은 맞는데 직장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집에서 쉬면서 영상 쪽과 작은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하다가 말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이 3절 알고 있는데 왜 올해 내년도 운이 안 좋죠? 지금 운이 재물보다는 공부, 자격증, 직장 등을 돕는다. 그래서 재물을 다루는 유통, 주식, 장사보다는 본인이 공부하여 자격증 따서 큰 회사에 가담하는 것이 성공 발전에 유리하다. 왜냐하면 재물의 기운은 있는데 이게 사주에서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재물의 기운은 여름의 기운 하잖아요. 그죠? 여름의 기운 토잖아요. 그죠? 근데 봄에 태어나서 여름의 기운이 약해요. 그리고 운도 지금 현재 겨울, 가을로 가잖아요. 그죠? 운이 높지 않고 사주에도 약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 장사보다는 이제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큰 회사에 가는 것이 성공 발전에 좋다 이런 거죠. 밤에 피는 장미인 사주라. 밤에 피는 장미인 사주라. 밤에 하는 일이 잘 맞고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맨날 쓰레기만 만난다. 내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팔자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별로다. 돌이켜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남친은 바람 폈었고. 정말 여러분 사주 공부하시더라도 이런 통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뭐 이거 좀 있으면 뭐 나오겠어요. 구태라 부족해라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자, 태어난 올해 경쟁자의 기운이 강하다. 묘가 지금 비견이 있잖아요. 그죠? 겁재가 있잖아요. 그죠? 태어난 월은 30살 초반 정도까지 강하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젊은 날은 남친이 있어도 잘 뺏긴다. 남친이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경쟁자를 같이 함께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경이 남친이라 보면은 남친이 내만 바라보면 좋은데 이 여자도 같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보다 앞에 있잖아요.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있어도 잘 뺏긴다. 이런 얘기죠. 젊은 날은 가볍게 사랑, 연애, 그리고 이별만 하시고, 그죠? 사랑, 연애, 이별을 해야 돼요. 젊은 날은. 그래야 태어난 시에
다교를 만나니까 젊은 날은 가볍게 사랑 연애만 하시고 혼인은 30살 넘어 조금 늦게 하시면 좋다. 태어난 시의 정관유가 힘이 있으니 오지처가 되는 배우자 인연이 될 것이다. 그죠? 좀 같은 말, 비슷한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를 먹여 살리는 사주 이런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유금이 지금 이제 21세에서 장생을 해가지고 쭉 힘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이게 직장의 기운도 되고 배우자의 기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남자 덕을 보는 사주예요. 단지 좀 불안불안한 거는 식상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게 이런 표현이 맞는가 모르 남자를 꼬시는 또는 내가 화장하고 꾸미고 연기 피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운이 좀 약한 거죠. 그런 기운이 약한 거지 남자들을 못 보는 사주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애가 잘생기는 몸이라 피임 잘해라.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저하고 똑같네요.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좋은데 결혼 전 애가 생겨서 결혼할 수도 있다. 결혼 상대는 나이 차이가 많은 돌싱으로 보인다. 이거는 그냥 막 자기가 찍은 거죠. 이거는 아주 안 좋죠. 이거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예. 이건 진짜 악담이다. 애가 잘생기는 몸은 아니죠. 식상이 없는데 식상의 기운이 여인한테는 자녀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애가 잘 안 생기는 몸이죠. 근데 이 지자자는 겨울의 기운, 밤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사랑연애의 에너지는 강해요. 사랑연애의 에너지는 강한데 이게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자녀 인연은 좀 쉽게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애가 잘생기는 몸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태어난 시의 정관, 유, 배우자의 물상이 닭띠, 그죠? 또는 같은 그룹의 소띠, 뱀띠, 뱀닭수와 같이 다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일지 배우자궁이 모습대로 쥐띠도 좋다. 이게 배우자궁인데 안에 쥐가 있으니까 쥐띠도 나쁘지 않다. 쥐하고 같이 다니는 소띠도 있죠. 소띠, 쥐띠. 본이 용띠니 한 살 아래가 뱀띠, 3살 위가 소띠, 4살 위가 쥐띠다. 원숭이띠도 좋은데 4살 전하다. 그죠? 이거는 뭐 원숭이쥐 용띠 안에 쥐의 물상을 따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닭의 물상을 따르면 뱀닭 소띠가 되겠죠. 이런 띠의 인연이 순하고 좋다. 왜냐하면 안방에 배우자궁에 자녀궁에 있으니까. 그죠? 가장 소름 끼친 건 저희 어머니가 전에 아이를 낙태하셨는데요. 제 밑으로 3명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중 한 명이 저한테 붙어서 제가 하는 일을 다 망치고 있다네요. 사주만으로 이런 게 보이나요? 이거는 뭐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할 필요가 없죠. 뭐 모친이 낙태를 했든 안 했든 뭐 그거는 뭐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사실에 내가 모르는 정보를 좀 얻으러 갔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엄마가 낙태했니 뭐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한테 내가 얘기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쥐 자자가 모친이잖아요. 그 모친의 형살이 들었으니까 모친이 수술했다, 뭐 모친이 뭐 했다 이렇게는 또 뭐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뭐 이 사람 인생에 엄마가 뭐 낙태를 했니 안 했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오더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엄마한테 형살이 들은 거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하고. 그죠? 자, 모친에게 형살이 들어있는데 형살이 그런 수술 사고를 뜻한다. 역학으로는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데 낙태는 이 사람이 좀 신기로 본 듯하다. 좀 신기 아니면 좀 찍었다. 그죠? 뭐 용암무당이라면 신기로 봤을 거고 그 용암무당이 아니면 그냥 찍었겠죠. 모친한테 형살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신기로 보든 뭐로 보든 본인 마음먹기 나름이다. 부처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 누구의 책임 잘못이 없다. 그죠? 뭐 낙태를 했든 어쨌든 인연 따라 왔다 간 거지. 내하고 뭔 상관이냐는 거죠. 내 인생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통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또 사람들 혹하니까 혹하시면 안 돼요. 네. 좀 더 있으면 구태라 부족해라 이어지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저한테 자꾸 새 꼬챙이 같은 게 보이신다고 하고 뭐 새 꼬챙이 같은 게 보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무속이 맞는 것 같아요. 역학이 아니고 막 무속인한테 간 것 같네요. 이거는 사주에 자무 형살이 있는데 형살이 깎고 조이고 다듬는 환경 동작으로 오료 간호 기술 사법 등의 근육
기운이다. 그런 분야의 쇠꼬쟁이 쓰는 일을 하면 좋다. 이분이 치위생사, 그죠? 그러면은 뭐 간호조무사, 취위생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쇠꼬쟁이 쓸 수 있죠. 주사도 쓰고 뭐 치과 가면은 뭐 그런 거 도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주의 모습과 같으니까 이런 쪽 일을 하시면 좋다 그래요. 자, 결론적으로 사주는 건축도면 설계도 나의 친구 같은 개념이다. 운명학의 운은 운전한다는 뜻이다. 나의 설계도대로 나의 친구와 함께 나의 삶을 운영하는 것이다. 무당이나 역학자는 그런 건축도면을 설명해주는 사람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 정도로 참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설명을 듣더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무슨 일 할까 이런 부분만 물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낙태를 했니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게 내 인생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 역술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제 사주를 보고 지금 이때까지 많이 속상했는데 덕분에 한 짐 들었다. 그러니까 사주를 참조하는 방법이 정말 자기 자존감 뭐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마치 뭐 옥황상제처럼 내한테 업무 지시하듯이 나의 미래가 딱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또 사주를 그렇게 참조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그래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그거는 내 인연이고, 인연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사주 참조는 본인이 중심을 가지고 정보 획득의 차원에서 사주를 참조하시라 그렇습니다. 자, 운명하게 운처럼 제 인생에 제가 운전해서 잘 살아가겠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내가 지금 내 이 설계도 건축 도면을 모르니까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보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내 운명을 운전한다.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어난 시의 배우자의 기운이 있고 이거는 연월 일시를 보면 좀 늦게 오잖아요. 30살 이후에. 자, 연월 젊은 날에도 배우자의 기운이 있어. 이거는 경쟁자의 기운이 같이 있으니까 남의 남자도 되겠죠. 그래서 내 남자를 다른 여자한테 뺏긴다도 되고요. 내가 다른 남자를 빼앗아 온다도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내가 빼앗아 와서 내 남자를 쓰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태어난 씨는. 그래서 30살 넘어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난 일찍 결혼할래. 남의 여자잖아요. 진도, 진중, 을목 있잖아요. 남의 남자잖아요. 남의 남자 빼들어서 내가 결혼할래도 돼요. 하지만 알고는 하라는 거죠. 내가 남의 남자를 빼들어서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자를 다시 뺏길 수도 있다. 그죠? 그러함을 알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뭐 그런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를 안 뺏기면 제일 좋고, 뺏기면은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대로 이거 설계도, 건축도면을 내가 잘 볼 줄 모르니까, 좀 이렇게, 사주 공부하신 분들 좀 봐달라. 이거지. 막 어쩌고 저쩌고 낙태를 했니, 안 했니? 그 쓸데없는 소리, 이런 것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런 거는 묻지도 마세요. 예, 그런 말 하면은 일단은 좀 사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한 가지 조언을 더 듣고 싶은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치과 의사 쪽 공부를 하는 건 잘 맞을지, 제 사주에 공부를 더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술집, 뷰티, 영상, 사업가가 더 어울릴까요?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모 형살, 갑이 묘를 들면 양인이에요. 양인살. 양인이라는 건 총칼을 들고 있는 아주 강한 사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인 엔지니어라는 거죠. 근데 전문인 엔지니어로 운이 재물을 도우면은 사업 장사를 할 것이고, 전문인 엔지니어로 운이 직장을 도우면은 직장에 가담할 것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장에 가담하든 사업을 하든 전문인 엔지니어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술집이나 뷰티 이런 것들은 뭔가 전문인 엔지니어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업, 영상 뭐 이런 쪽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의료, 사법, 간호 강한 그런 전문인 엔지니어 분야가 낫다. 대운이 공부와 직장을 도우니 공부하여 그런 분야의 전문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
공부의 반대 기운이 술집, 뷰티 이거는 뭔가 꾸미고 가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식상의 기운으로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칼을 쓴다는 거는 뭔가 조금 깊이 있는 기술이고, 뷰티를 그렇게 깊이 있는 기술로 볼 수 있나? 아무튼 이건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런 아주 강한 기술 분야라면 뷰티가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뷰티는 의료, 사부, 간호 차선으로 둡시다. 술집 뷰티 이거 식상의 기운으로 보면은 이 사람 식상의 기운이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상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업 장사보다는 직장이 낫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사주에 맞고 운에 맞다. 식상이라는 거는 이제 내 손발 재주, 능력,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말하는 거 언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뭔가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술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는 좀 맞지 않다. 여기에서 식상이 손발 재주 기술인데 이 기술하고 이 양인의 큰 칼 쓰는 기술하고 또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양인의 기술은 뭔가 좀 묵직한 큰 기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뭔가 이렇게 사람을 뭐 이렇게 째고 붙이고 그 예를 들면은 뭐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회사 이런 데서 크게 쓰는 그런 큰 기술 칼이니까. 근데 이제 식상은 이제 제주 측면의 그런 기술 좀 잔잔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기술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20분을 넘었네요. 10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더라도 자, 운명하게 운은 운전할 운이다. 그래서 항상 이런 관점에서 사주 공부를 하고 사주를 참조하고 내가 사주 공부가 좀 돼 가지고 사주 상담을 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상담하고 공부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확언은 이건 마치 내가 신이 된 그 내가 옥황상제고 내가 뭐다 이래 가지고 내가 뭐 너는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형살이 들어와서 당신은 내년에 교통사고가 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 해도 미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라는 거는 큰 의미에서 사고 수술인데 사고 수술 중에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찍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찍은 게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미신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튼 확정 확언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미신이고 좀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렇습니다. 확정 확언이 아니고 큰 흐름. 형살이 들어왔으면 사고 수술수가 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교통사고가 난다 수술한다가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어나였습니다.